자, 그러면 최동원 원장님의 의견도 들어볼까요? 예. 제가 동의보감에 있는 말을 그대로 한번 옮겨보겠습니다. 네. 담이 가래가 폐와 위에 있고 화기로 인해서 기가 성하고 숨이 거칠어지는 것이다. 근데 여기서 주목할 부분이 폐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익숙할 텐데 네. 담이 지금 위에 있다는 표현을 썼거든요. 맞네요. 그리고 또 화기로 인해서 기가 성해서 숨이 거칠어진다. 그러니까 한의학에서 볼 때는 이 천식을 단순하게 폐만의 문제가 아니라 위라든가 우리 화병이라든가 이런 화기 이런 종합적으로 몸을 전체적으로 봐서 진단하는 것이 좀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천증유팔 이 동의보감에서 천증을 8가지로 이렇게 나누는데요. 풍한천, 쉽게 해서 찬 바람으로 인해서 오는 천식, 네. 담천, 가래로 인한 천식, 기천, 그러니까 스트레스로 인한 천식, 화천, 화가 많아서 오는 천식, 그 다음에 수천, 그러니까 몸에 수기가 많아서 오는 천식인데 대표적으로 이제 가슴이 좀 두근거린다든가 배에서 꾸룩 소리가 나는 경우에 이런 수천에 해당할 수 있겠고요. 구천은 오래된 천식, 그 다음에 위허천, 그러니까 위장 기능이 허해서 오는 천식이다. 그 다음에 음허천, 음이라는 것은 몸의 진액이라든가 물질 성분을 이야기하는데 이런 것이 부족해서 오는 천식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단순하게 폐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신적인 건강과 전체적인 유기적인 관점에서 천식을 해석하고 치료하는 것이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최동원 원장님, 네. 또 이 밖에 천식에 도움이 되는 한의학적 치료법이 있다면 소개해 주시죠. 이 한의학적 치료가 잘만 치료한다면 천식 치료에 상당히 효과적인 장점이 있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한의학과 침과 뜸 이 3가지가 대표적인 치료일 텐데요. 한의학으로는 우리가 이제 가래가 성했을 때 담천이라든가 이런 가래를 삭혀주는 것이 천식에 중요하니까 이진탕 같은 처방들을 많이 초반에 사용을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면역력이 생겨야 재발을 잘 하지 않기 때문에 보중익기탕 같은 처방을 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근본적인 치료에 있어 보자면 아랫배가 차고 몸이 찬 분들은 이런 찬 공기에 대한 저항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팔미지향탕 같은 처방을 통해서 근본적인 면역력을 좀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또 침 치료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제 폐정격이라 해서 폐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침 치료가 있고 이 치료 자체는 사실은 위장 기능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가래가 그 폐와 위에 있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위장 치료가 이 천식 치료에도 중요하기 때문에 폐와 위를 같이 볼 수 있는 이 폐정격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예. 또 만성적인 이호흡기 질환, 천식 이런 치료에 있어서 꾸준히 뜸을 뜨는 것도 또 좋은 방법이 됩니다. 그래요. 그래서 중환이나 관원 같은 자리, 족삼리 같은 자리를 꾸준히 뜸을 뜨면 위장 기능이 강화되고 특히 폐수 고환 같은 자리를 꾸준히 뜸을 떴을 때 이 폐라든가 천식 기관지에 효과적인 경험들을 하곤 합니다. 예. 최동원 원장님, 어떤 부분이 좀 기본이 되면 좋을까요? 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폐와 위가 건강한 것이 천식 그 치료와 예방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너무 찬 공기를 과하게 쐬거나 찬바람을 많이 쐬는 것은 피해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름에도 과한 에어컨을 쐰다든가 이런 찬바람을 쐬는 것 역시 좋지 않겠죠. 근데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집 자체가 너무 춥거나 우풍이 센 거예요. 천식 치료는 열심히 받으시는데 집 자체가 너무 춥거나 우풍이 센 거는 따로 생각하시는 거죠. 네. 그래서 치료 자체가 더디다든가 약간 치료 자체 효과를 떨어뜨리는 경우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이럴 때는 집을 수리하든가 환경을 좀 바꾸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는 위장 기능이 좋아지는 것도 이 천식 치료에서 분명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규칙적인 식습관을 갖는 부분들이 또 중요할 것이고 또 야식을 과하게 하신다면 그런 부분들을 또 줄이시는 것도 중요할 것이고요. 또 하나 말씀드린다면 저녁 먹고 얼마 있다가 이렇게 한 30분 정도 산책하는 것을 제가 종종 권하는데요. 예. 이런 소화 기능에 도움이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보면 이 날씨가 너무 또 추운데 저녁에 산책하는 것만 또 들으시고 찬바람을 쐬서 또 천식이 부담이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생활 습관들은 본인 상황에 맞게 잘 조절해서 해가면서 본인 상황에 맞게 조절해서 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뒷목이 뻐근하다, 또 두통까지 오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가 이 자위 때 수면 습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 이제 잘 때 우리가 뒷목 근육이 뭉치게 되면 아무래도 뼈라는 게 공중에 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육이 뭉치게 되면 거북목도 오고 일자목도 오게 되는 경우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근육이 잘 이완되는 것이 이제 거북목 예방과 일자목 예방에도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수면을 할 때 너무 늦게 잔다거나 똑같은 시간을 자더라도 밤낮이 바뀌게 되면 예. 이 근육들이 잘 긴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7시간을 자는데 뭐 2시에 자서 9시에 자는 사람과 10시에 자서 5시에 자는 사람은 이것은 몸에 대한 영향은 많이 다르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뒷목이 항상 뻐근하거나 안 좋으신 분들은 하루 한번 날을 잡아서 한 10시쯤 자보시고 한 7시간, 8시간 충분한 수면 후에 자기 목이 그 다음날 어떤가 한번 비교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규칙적인 수면 습관을 통해서 근육들이 잘 이완되는 것이 거북목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